자, 16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우주 공간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던 영희가 정지해 있는 철수를 향해서 20kg의 공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희가 던진 공은 30초 동안 30m를 일정한 속도로 갔다. 그렇다면은 얘는 1m/s였던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철수에게 도달을 했다. 그러면 이 공도 정지를 해 있었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20만큼 변했으니까 영희도 20만큼 변해야죠.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18번의 답은 철수가 영희에게, 그 다음에 영희가 철수에게, 이 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 거 맞는 얘기일 거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서로 반대여야 할 거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되는 거겠죠. 답은 5번입니다. 위에 있는 17번 보시게 되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 동전 A를 튕기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동전 A가 2P0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갔네요. 그랬을 때 B하고 C는 모두 정지를 해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자, 그랬는데 B는 A와 충돌한 후 정지해 있던 C하고 충돌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2t이고 B와 C는 t이다.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C의 2배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A의 경우에는 2P0였고 00이었다가 2T0 동안 충돌을 하고 A는 마이너스 P0가 되고 B는 3P0가 되니까 합하면은 2P0인 건 맞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얘네들의 변화량은 얼마만큼들이 변했냐면 3P0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한 시간이 2T다라고 하니까 이 동안에 받은 힘은 2T분의 3P0라고 하는 힘을 받았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B하고 C가 충돌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가지고 간 3P0가 이제 직전의 운동량의 총합이 되는 거겠죠. B하고 C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B는 P0가 됐고 C는 2P0가 됐어요.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2P0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한 시간은 T라고 했으니까 이 동안에 받은 힘은 T분의 2P0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B의 질량은 C의 2배래요. B의 질량은 C의 2배래요. 그런데 얘네들의 운동량이 C가 B의 2배가 되기 위해서는 B보다 C의 속력이, 만약에 B의 속력을 V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C의 속력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4V가 되어야지 얘네들의 운동량의 B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문제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해석할 것도 사실 없죠. A는 B하고 충돌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왜?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마이너스니까. B가 C하고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4배이다.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하고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A하고 충돌하는 동안 2T분의 3P0고 C하고 충돌하는 동안은 T분의 2P0예요. 3대4의 비율로 C하고 충돌하는 동안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 크게 어려울 아이들은 아닙니다. 자, 19번 보시게 되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을 받아서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한대요. 자, 일단 얘네들은 힘과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의미하는 건 충격량에 해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0초일 때 운동량을 제가 표시해 볼게요. 0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예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그냥 F라고 한번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F였을 거고 그러면 P가 받은 충격량은 F였었을 겁니다. F 곱하기 1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예요 라고 나왔으니까 2초일 때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은 2분의 1F가 나와야 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여기가 2분의 1F가 나오려면 이만큼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1초 동안에. 그럼 여기가 2분의 1F라는 값이 나와야 이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자, 운동 방향은 계속 플러스예요. 얘네들의 이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가속도는 힘을 반대로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가 F, 여기는 2분의 1F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F. 크기는 이게 2배인 거 맞고요.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동을 한 거리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볼까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0초에서부터 1초까지는 F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플러스의 가속도 운동을 했고, 근데 1초에서 2초까지는 일단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거고, 반으로만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의 면적을 구해보신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의 속도를 뭐 내가 V다 라고 놓고, 그럼 여기는 2분의 1 V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V 플러스 2분의 1 V 하면은 2분의 3 V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3 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면적 자체가. 그러면 0에서 1초가 1에서 2초의 2분의 3배가 아니라 1에서 2초가 0에서 1초의 2분의 3배이다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더라. 자, 그 다음에 21번 옆에 거 보고 갈게요.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에서 D가 다 정지를 해 있고요. B하고 C는 용수철이 접촉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하실 게, B하고 C가 서로 튀어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질량의 반비례해서 속력이 정해지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튀어나가는 순간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3V, 여기를 2V 이렇게 놔도 될 거예요. 그쵸? V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사용이 안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자, 그랬을 때 B는 왼쪽으로 6MV를 가지고 갈 거고요. C는 오른쪽으로 6MV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A하고 B가 함께 운동을 해서 마이너스 6MV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2V라고 하는 속도로 갈 거고, C하고 D도 합해서 얼마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6MV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속력은 3분의 2V 맞나요? 4M분의 6Mv니까 2분의 3V, 그쵸? 2분의 3V의 속도로 가겠구나. 자, 이렇게 해놓고 충돌하는 동안 A에서 D가 각각 BC에 작용하는 충격량, 그거는 결국에 BC가 받은 충격량은 각각 A와 D가 받은 충격량이랑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M자리가 2V로 가게 됐으니까 I1은 얼마가 될 거냐면 2MV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M자리가 2분의 3V로 가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MV가 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4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구나. 어렵지 않죠? 얘네들은 차례차례만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보시면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과 3kg의 물체가 각각 운동을 했대요. 얘네들 운동량 12였고요. 얘네들의 운동량은 9였네요. 그러다가 A하고 B가 충돌을 했는데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충격량이에요. 이 충격량을 A는 왼쪽으로 6만큼 받았을 것이고 B는 오른쪽으로 6만큼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A는 12였었던 운동량이 6이 됐을 것이고 B는 9였었던 운동량이 15가 됐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속력을 구해줘. 자, 운동량이 6이 되려면 A는 3m/s가 돼야 되겠고 B의 운동량이 15가 되려면 B의 속도는 5m/s가 되어야 하니까 답은 3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보실게요. 그림 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을 하던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난 후에 속력 2V가 됐대요. 그 다음에 나는 X 방향으로 3V로 운동을 하던 아이가 VB가 되었어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자, A하고 B는 질량은 서로 같대요. 그럼 그 질량을 저는 M이라고 놓겠습니다.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MV였었던 아이가 운동량으로 치자면 MV였던 아이가 EMV가 됐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치자면 2분의 1 MV 제곱이었었던 아이가 얼마가 됐느냐면 2분의 1 M 곱하기 그러니까 EMV의 제곱이 됐네요. 자, 얘는 3V였었어요. 3V였었으면 운동량이 3MV였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게 치자고 한다면 2분의 9 MV의 제곱이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간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X 방향으로 받았어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쨌든 속도가 증가를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같은 구간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한 구간, 같은 거리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을 것이다. 질량은 같고, 그러니까, 그치?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거리만큼 받았어요.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여기서도 2분의 3 MV의 제곱이 증가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2죠. 그러니까 6MV의 제곱이 될 거고요. 6MV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속력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6 루트 2가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쵸? 속력이 6 루트 2가 되어야 이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A의 평균 속력은 2분의 3V일 거고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3V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슝 지나갈 거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되게 천천히.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거고요.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충격량은 우리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힘은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방금 위에서 시간은 A가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VB라고 하는 값은 여기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네모의 제곱이 6MV의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그쵸? 12V 제곱이니까 2 루트 맞나요? 2 루트 3 그쵸? 2 루트 3V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VB는 4V라고 하는 값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산수를 자꾸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자, 뒤에 23번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벽과 충돌을 한 후 자, 얘의 질량을 일단 제가 M이라고 놓고 시작을 할게요. M이라고 놓고 얘가 얼마로 갔냐면 5MV로 갔네요. 5MV. 5MV로 갔다가 마찰 구간을 지난 후 이제 어쨌든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얼마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나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얘가 t0 동안 힘을 받았고 마찰 구간에서는 2t0 동안 힘을 받았어.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은 힘의 크기는 F야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는 처음에 얼마였었냐면 5MV였고요. T0 후에 벽하고 충돌을 하고 난 후에는 마이너스 3MV입니다. 얼마가 변했냐면 8MV가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V였던 애가 마찰 구간을 지난 후에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MV가 되었네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2MV가 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F라고 할게. 그러면 EMV를 지나간 시간 2t0로 나누면 t0분의 mv고요. 이것을 F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벽과 충돌하는 동안은 벽과 충돌하는 동안은 8mv를 몇 초 동안 받았어요? t0 동안. 그럼 t0분의 mv가 얼마였으니까? F였으니까 얘는 8F를 받았어.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그래프가 조금 막 그래프 왜 이래 일 뿐인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할게요.